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정시의 추가 합격 컨설팅 13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정시에 불합격해서 추가 모집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023년도 수능과 2024 수능을 비교하고 그리고 내 성적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권에 있다면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러면 나는 올해 적정 지원을 해야 되는지 상향 지원을 해야 되는지, 실제 합격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국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2022학년도 불수능, 2024년도 불수능이기 때문에 2022년도와 비교해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국어 영역은 지금 보시면 1등급에서 자연계 학생의 비율이 약 58%, 인문계 학생의 비율이 42%니까 보시는 것처럼 1등급에서도 자연계의 비율이 높지만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이 큰 차이가 벌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2등급에서는 오히려 인문계 학생의 비율이 더 높고요. 3등급 되어졌을 때는 인문계, 자연계 폭이 감소되어지면서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국어 영역이 올해 매우 어려웠죠. 전년도에 비해서 표점이 많이 상승해서 1등급이 만점이 150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어 영역을 잘 본 학생들이 2024년도 수능에서 매우 유리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국어 영역은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 특히 보시는 것처럼 1등급 구간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의 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인문계이기 때문에 국어 시험을 잘 봤으니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1등급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작년도와 올해 수능에서 달라지는 점,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 응시생의 숫자가 줄었어요. 특히 1등급 구간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843명이 줄었죠. 1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구간폭이 확대됐죠. 보시는 것처럼 만점에서 1등급까지가 10점. 보시는 것처럼 구간폭이 확대되고 만점이 150점으로 전년도에 134점보다 점수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건데, 핵심은 뭐냐면 1등급의 끝에 맞는다. 끝 지점에 맞으면 사실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역은 1등급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등급에서 상위 구간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상위 구간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결국은 하위 구간과의 표점을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2등급은 오히려 학생 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등급의 숫자가 줄면서 뒤쪽으로 밀리는 거죠. 2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1627명이 늘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 전년도보다 올해 수능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2등급을 맞았으니까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전년도보다 수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은 결국 1등급과 만점 간의 구간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1등급을 맞았다, 국어를, 또 1등급에서 상위 구간에 도달했다면 당연히 전년도보다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2등급은 전년도보다 더 학생 수가 늘었다는 거고, 그래도 2등급에서 유리한 지점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표준 점수가 127점 또는 130점 이상의 상위 구간에 도달해야만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2등급 끝 125점 구간에 몰리게 되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올해 수능에서 가장 불운한 곳은 3등급 구간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의 3등급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407명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등급을 맞은 학생들, 내가 국어를 3등급을 맞았다, 수학을 3등급을 맞았다, 영어를 2등급을 맞았다면 올해 입시에서 가장 어려운 성적대에 몰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4등급이나 5등급으로 가면은 폭 자체가 줄죠. 4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2,106명이 늘었고요. 5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5,928명이 줄었기 때문에 5등급을 맞은 학생들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 하지만 5등급 맞고 정시에서 갈 만한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어 영역은 내가 1등급을 맞거나 1등급 상위 구간에 도달해서 하위 구간과의 표점 간격을 벌릴 수가 있다면 상위권 대학 도달에 합격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3등급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3등급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407명이 늘었기 때문에 매우 입시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2023년도와 2024년도를 한번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2024년도인데 2024년도의 인원이 급증한 구간이 바로 어디가 들어가냐면 바로 3등급 구간이에요. 그렇죠? 1등급에서는 2024년도에 인원이 감소가 되어지고 2등급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가 3등급 되었을 때 2024년도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는 점.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아시는 점은 결국은 3등급이 올해 입시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이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불수능이라고 해서 국어의 표점이 150점이기 때문에 수학보다 오히려 표점 만점이 높아요. 하지만 여전히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학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결국은 내가 수학을 잘 봐야만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 수학을 잘 봐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어 영역도 중요하지만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면 2023년도 올해 수능을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국어 영역은 자연계 비율이 약 58% 1등급에서 그 다음에 인문계 비율이 한 42%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은 보시는 것처럼 1등급에서 자연계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인문계 비율이 약 20% 정도가 되고 2등급에서도 자연계 비율이 한 78%, 그 다음에 인문계 비율이 한 22%가 되고 3등급으로 가면 자연계 비율이 약 70%, 인문계 비율이 약 30% 정도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권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해 2024학년도에는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직접 컨설팅을 진행을 해보면 380점대 이상, 380점, 390점대 이상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명 중에 8, 9명이 자연계예요. 그만큼 인문계 학생들이 380점, 390점대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현실이다. 그만큼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고 인문계 학생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이는 하얀색 그래프는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145점의 표준점수 만점부터 시작해서 3등급 시작점인 119점까지의 누적 인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표준 점수에 따른 누적 인원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국어와 다르게 누적 인원의 변화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하나의 표준 점수 1점, 1점 자체가 결국 난이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이 난이도 따라서 결국은 학생들의 누적 인원의 급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수학은 변별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이 똑같은 1등급이지만 국어 영역에 비해서 1등급이 2023년도의 인원과 2024년도를 비교할 때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4,661명이 줄었거든요. 국어 영역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얼마가 줄었냐면, 국어 영역은 1등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1,843명, 전년도의 표준점수 만점이 134점, 올해 표준점수 만점이 150점으로 국어의 영역이 매우 높아졌지만 실제 감소된 인원은 1,80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학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145점, 올해가 148점으로 표점은 3점 상승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4,661명이 줄었어요. 그만큼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변별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2등급이 되어도 여전히 785명이 줄었죠. 그러니까 수학은 1등급을 맞거나 수학을 2등급을 맞았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입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등급이 되면 무려 6,819명이 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어 영역에서도 3등급, 수학 영역에서 3등급을 맞으면 전년도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합격 가능성이 가장 어려운 지점,
실제 합격이라고 생각했지만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바로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을 맞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4등급은 오히려 수학의 4등급은 전년도에는 72,000명에서 69,000명으로 2,728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5등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4등급 맞은 학생들은 전년도보다 다소 유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3등급이 어렵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의 영역에서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24년도인데 2024년도에 인원이 급증한 구간이 바로 어디냐면 3등급 구간. 3등급 구간에서 2023년도는 3등급 구간이 43,429명이었는데 올해는 52,248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3등급 구간에서 올해 인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이 원서 지원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영어 영역도 마찬가지죠. 영어는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하면 1등급이 전년도에는 7.83%였어요. 그렇죠? 1등급이. 그리고 누적 인원이 34,830명이었는데 올해 1등급이 4.71%가 됐죠. 그러면서 누적 인원은 28,843명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을 맞았다, 올해. 그러면 전년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1등급의 누적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하위 구간의 누적 인원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냐? 1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줄었죠. 보시는 것처럼 4.71%, 전년도에는 7.84%인데 가장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점이 바로 3등급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또 3등급 지점. 작년도에는 3등급 지점이 21.75%였는데 올해는 3등급 지점이 23.96%의 비율이 몰려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의 표준 점수, 그리고 내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계속 점수로 추적을 해요. 점수를 추적을 하다 보면 그 점수를 믿게 되어져 있고 점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2023년도 수능과 2024 수능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의 입시 결과에다가 2024년도의 수능, 2024년도의 수능 응시생들을 결합시키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하는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서 수능 성적, 수능 원서 접수 마지막까지 데이터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분이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가 확정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보다 마지막 원서를 쓸 때까지 되면 계속해서 칸수가 낮아지면서 지금 생각할 때는 수능을 좀 못 봤지만 막상 원서 지원하려고 봤더니 괜찮아. 대학이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원서를 쓸 때가 되면 계속 낮아지게 될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대학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는 멘붕에 빠지죠. 왜? 지금은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판에 가니까 대학이 이 정도까지 가고 지금은 안정지원이라고 뜨는 대학이 마지막에 가면 불합격으로 뜰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방향을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작년도 수능에 대비해서 올해 수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결국 내가 상향 지원을 할지 안정 지원을 할지 전략적 원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입시에서 가장 불운한 성적대는 3등급대예요. 그렇죠? 국어 3등급, 그 다음에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딱 3등급을 맞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에 몰리게 되냐면 인서울 지점에 몰려있거나 경기권 지점에 대부분 몰려있는 성적대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정시 원서 지원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추가 모집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추가 모집이 추가 합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추가 모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월 3일부터 1월 6일 사이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할 거고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따라서 추가 합격자 발표를 1차, 2차, 3차, 4차를 진행을 하고 4차에서 종료가 되어진다 라고 하면 종료되는 시점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돼요. 그 미충원 인원만을 모아서 2월 중순에 추가 모집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추가 모집을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되어진다는 얘기고,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추가 모집에 대한 지원 조건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이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의 기록으로 보니까 2023년 2월 17일에 작년에 추가 정시 미등록 추가 등록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의 원서 접수가 작년에 2023 2월 20일부터 28일까지가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024년도 2월 20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추가 모집까지 가지 않고 이번에 정시 원서 딱 가나다 원서 써서 100% 합격하면 좋아요. 하지만 3등급 학생들은 어떤 점을 알아야 되냐면 3등급의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3등급의 학생이 이번에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3등급대 학교들이 몰려 있다는 점이죠. 자, 내가 만약에 400점을 맞았다, 410점을 맞았다, 또는 390점을 맞았다 한다면 이 학생들의 원서 지원은 가나다 3개 원서를 쓸 수 있거나, 또는 다군의 지원 대학이 없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에서 대학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의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을 부러워하죠. 아,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넌 의대 갈 수 있으니까 좋겠다. 연대의대나 서울대의대 가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고득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은 가군과 나군 두 개에서 대부분 대학 결정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원서 지원이 2번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등급권, 인서울 지점이거나 경기권 지점이 되는 3등급 지점은 가군, 나군, 다군, 특히 다군에서도 대학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원서를 쓸 수 있고, 여기에다가 2월 20일 정도 되면 추가 모집이라는 걸 실시하고,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가나다에서 정시에서 3번 쓰고 떨어지면 추가 모집에서 10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대 원서 쓰는 학생들보다 얼마나 유리해, 원서 지원이. 의대는 가나 2개밖에 원서를 못 써. 중앙대 정도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은 가나다 3개 써. 하지만 3등급권의 학생들은 정시에서 가나다 원서 쓰고 추가 모집에서 다시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밀려있는, 밀집되어 있는 3등급, 4등급권의 학생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다. 추가 모집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시 원서 지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추가 모집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자.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전년도에 추가 모집에서는 실제 얼마나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지를 보면, 자, 2023년도에 추가 모집으로 선발한 학생이 17,561명이에요. 이거는 최초 발표, 다시 말하면 대교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인원이고, 추가 모집 기간 안에 인원이 계속 늡니다. 정시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없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실제 선발한 인원이 2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것은 수능 위주의 전형이거든요. 수능 위주. 수능 위주 전형에서 8,029명을 선발했고 123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는데 실제 인원은 10,000명이 좀 넘겠죠. 그 인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2022학년도에 서울, 경기, 캠퍼스, 국립대학에서 선발했었던 인원이 396명이었는데 작년에는 무려 896명으로 급증했죠. 인원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인원이 꽤나 많이 늘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올해는 추가 모집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불수능이었거든요.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나는 서울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수능 시험을 못 봐서 동국대를 가거나 세종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됐다. 그럼 이 학생들이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포기하고 바로 재수로 넘어가게 되죠. 그만큼 뭐냐 하면 추가 모집의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들이 실제 어느 정도 인원인지 보면 광운대학교는 2022학년도에는 4명을 선발했다가 작년도에 36명을 선발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15명을 선발했다가 작년에 무려 85명을 선발했어요. 한양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7명을 선발했다가 작년도에는 28명을 선발했고, 중앙대학교는 2021년도에 모집 인원이 한 명도 없다가 중앙대학교가 14명을 선발했고요. 한국외대는 2022학년도는 없다가 2023년도에 24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일반적으로 볼 때 한양대 이하의 거의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수의대도 추가 모집에서 선발한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이 무조건 원서 지원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에 불합격해도 추가 모집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시의 원서 지원이 상향 지원이 아니라 적정 지원이었다면, 충분히 내가 요번에 정시 지원하고 국민대학교를 입시기관에서 예측할 때는 적정 안정 지원이었다고 판단됐어. 그래서 떨어졌어. 라고 하면 이 성적은 대부분 추가 모집으로 국민대나 숭실대를 다시 지원했었을 때 붙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요. 그렇죠?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올해 입시에서 유리한 지점은 당연히 1등급이나 2등급권의 학생들이 유리해졌고, 상대적으로 불수능이고 결국은 표점이 길어지면서 2등급과 3등급권의 학생들이 많이 대량으로 몰려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 3등급과 4등급이, 그렇기 때문에 3등급과 4등급은 추가 모집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추가 모집을 이해하면서 정시에 가나다, 세계의 원서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는 이런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우리가 추가 모집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는 전략이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답은 2월 중순까지 너무나 힘들잖아요, 사실요. 지금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 가지 말고 정시 모집 가나다에서 반드시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3등급이나 4등급이 처해져 있는 현실은 올해는 특히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만큼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한 각오를 하시면서 우리가 추가 모집을 이해하시면서 또 정시의 원서 지원을 좀 더 공격적으로 원서 지원을 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정시 컨설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수시에서 발표가 나면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예약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 예약을 취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티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추가 모집에 대한 정시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프리뷰 연락 주시면 제가 가능한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